3주차 1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내용은 제3장 해운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페이지 교환 29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해운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해운이라 하면 해상에서 선박이라는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함으로써 그 대가인 운임을 획득하는 상행입니다. 운송은 육지 운송, 유군이 있고 또 물, 또 강이나 이런 운하 같은 걸 이용한 수운, 해운도 결국 수운이죠. 그 다음에 항공 운송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육상과 수상과 그다음에 항공 쪽에 이 중 국제 물류를 주도하는 운송의 형태는 해상 운송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선박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아주 대규모, 대량의 어떤 화물을 일거에 이렇게 선적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목적지에 이렇게 운송시켜주는 굉장히 유효한 수단, 그게 선박이라고 이전 시간에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장선에서 이 국제 물류라고 하면 유군하고 항공 운송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는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비해서 해상 운송 같은 경우는 물량부터가 아주 대규모고 여타 어떤 운송 수단에 비해서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물류를 주도하는 운송하면 즉 화물 운송은 제가 선박이고 또 항만 쪽이고 또 이를 또 해상 운송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아마 이야기 했습니다. 이 해상 운송을 줄여서 해운이라고 칭합니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해상 운송은 경제 발전의 주된 수단이며 해운 서비스가 없다면 자원의 전 세계 배분 및 원활한 무역 활동, 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공항을 통한 항공 운송은 주 대상이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해상 운송, 선박을 수단으로 하는 해상 운송의 주 대상은 화물이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자원 배분을 한다면 결국은 화물 이런 이런 어떤 물량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는 해운 서비스가 없다면 자원의 배분이라든가 이런 무역 활동 또 경제 발전 이거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해운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해운은 다른 어떠한 운송 형태보다도 대량 운송이 가능합니다. 통상 10만 TU급 선박이 있습니다. 보통 한 10만 톤은 보통 10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싣고 다닙니다. 이런 이 대형 어떤 선박이 이렇게 처리하는 물량은
엄청난 어떤 양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단위당 운송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장 저렴합니다. 해서 대체로 그 가까운 데보다 멀리 이렇게 운송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통상 그 화물을 싣고 이렇게 하는 그 또 내리고 하는 시간하고 이런 시설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거리에 이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해운보다는 또 육운, 그 육상 운송이 더 신속하게 이렇게 또 아주 그 용이하게 이렇게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싣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선박에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설 장치도 필요하고 또 시간도 소요됩니다. 대신에 한번 실은 화물을 굉장히 멀리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렴한 운송비에 대해서는 그 철도 운임이 통상 육운에서 굉장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 트럭이라든가 이런 여타 어떤 육상 운송 수단에 비해서 철도가 또 일거에 이렇게 실을 수 있는 화물량도 많고 해서 굉장히 저렴한데, 이 해상 운임은 철도 운임의 어떤 절반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바다이기 때문에 그 물리적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어떤 암초라든가 어떤 선박이 운항하기에 부적합한 일부 지역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해상에서 선박은 거의 제한 없이 이렇게 운항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유엔 해양법 그 협약상 그 영해에서도 상선의 그 무해 통항권은 보장이 됩니다. 저희 어떤 그 영역 내에 있는 바다, 저희 어떤 영향력 내에 있는 바다 영해의 상선이, 외국적 상선이 통과할 때 무해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대전제 하에서는 통항권은 반드시 보장해 줘야 됩니다. 통상 저희 영해상에 저희 하고 어떤 상당한 어떤 그 미묘한 관계 있는 외국적 선, 특히 뭐 북한 선박이라든가 또 여타 어떤 그 외국적 선박이 통항을 할 게 그 상선이고 무해 어떠한 해를 해를 끼친다는 그런 징후가 없으면 통항권은 당연히 보장해 줘야 됩니다. 저희 선박도 저희하고 적대국인 경우에도 그 영해 지나갈 때 우리 국내 상선이 상대국에 어떠한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하면 통항권은 저희들도 반드시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높은 국제성을 들 수 있습니다. 해운 산업은 그 입출항 국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선박이 제한 없이 항구가 있는 국가는 어느 국가든 이렇게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 상선대와 또 무한 경쟁을 합니다. 저희 해운 선사만 갖고 이렇게 운항되는 게 아니고 저희 국적선, 그게 저희 한국적 해운 회사가 소속한 선박을 해외 다양하게 이렇게 취항을 시키듯이 외국 국적의 상선도 저희 국내에 제한 없이 이렇게 입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국 상선하고 국적 상선하고 무한 경쟁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이 보면 편의지적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편의지적은 말 그대로 어떤 편의에 의해서 적을 보통 호적이라고 하죠. 그 적을 이렇게 얻는 것입니다. 바꾸고 이렇게 치환을 한답니까? 가진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선박인데 선주는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선박의 소속을 한국에 두지 않고 외국에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는 그 선박에 운행하는 어떤 활동 지역이라든가 또 다양한 어떤 그 경제상의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선박의 호적이라고 하죠. 그 선적을 꼭 한국에 두지 않고 외국에 둘 수도 있습니다. 또 외국 그 선박도 한국에 이렇게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이득이 있으면 한국의 어떤 그 쪽에 그 소속하는 걸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편의지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지적 제도가 있다 보니까 이를 이용한 다양한 국적의 그 선주하고 선원들이 이렇게 결합해서 그 국제성이 가장 높은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주는 러시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러시아 선박이 한국하고 러시아 부산항하고 러시아 나우드카항을 정기 운항을 한다고 할 경우에 또 필요하면 선장을 한국 선장으로 둘 수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또 선원들을 또 그 동남아시아나 이런 여타 한국 선원들로 이렇게 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선주와 선장과 선원들 또 선박의 소속 이 부분이 그 필요에 의해 가지고 어떤 주 요인은 그 경제적인 어떤 필요성, 뭐 세금 관계라든가 영업 활동 어떤 구역이라든가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국제성이 가장 높은 산업 중에 하나가 이 해운 산업입니다. 또 이 해운의 어떤 특성 중에 저속 운송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세계 주요 전기선 그 속력이 보통 시속 18에서 33노트이고 부전기선은 한 12에서 한 18노트로 운송 시간이 느립니다. 1노트가 1.852 킬로미터 시간당 이 정도 그 운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전기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선박의 어떤 여러 가지 재원이 보면 좋은 어떤 여건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기선 같은 경우는 선박 건조한 그 시기도 그렇게 길지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최신 버전의 선박이 보통 전기 노선에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고 또 부전기선은 조금 노화된 선박이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운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기선 같은 경우는 그 노선의 안정성 또 물량의 어떤 확보 이런 문제 때문에 고가의 최신 선박을 투입을 해도 그런 경제성이 있으니까 이런 전기선 쪽에는 좋은 선박을 보통 투입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운의 기능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해운 산업을 하나의 기본적 전략 사업으로 평가하고 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산이 부산 항만이라는
항만을 갖고 있는 도시지 않습니까? 이 항만은 또 해운업체 선박을 이렇게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해운업체는 또 선박을 가지고 해상 운송을 이렇게 운영해가는 그런 업체고요. 그래서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항만 도시이기 때문에 해운 산업이 여타 도시에 비해서 비중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어떤 형태의 어떤 그 양과 그다음에 어떤 필요해서 또 최신 어떤 형태의 어떤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운 산업이 보통 어떤 국가에서 대부분 전략 산업으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해운 선사, 가장 많은 선박을 갖고 있는, 통상 선복량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선박 개개인이 갖고 실을 수 있는 양, 그걸 다 합친 총량, 그걸 선복량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많은 선박을 갖고 있으면 그 선복량, 많이 실을 수 있는 그 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도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겠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업체는 머스크라는 덴마크 업체입니다. 덴마크는 이전 역사적으로 해상 쪽에 해상 진출을 끊임없이 시도해 왔고, 해상 강국의 어떤 면모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해 온 그런 국가고, 항상 해상의 어떤 영향력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추구해 온 국가입니다. 이 덴마크에서 머스크라는 세계 최대의 해운업체 선박 해운 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MSC라고 스위스 업체입니다. 스위스는 아시겠지만은 바다가 없는 국가입니다. 근데 바다는 없어도 MSC라는 세계 두 번째의 해운 선사를 확보하고 그 국가의 어떤 위상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항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항도 있고 또 울산, 인천 규모가 보면 국내에서 가장 큰 항만하면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평택항, 광양항 이렇게 쭉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 선박이 이렇게 출입항할 수 있는 이런 아주 부산항이라는 규모 있는 항만부터 좋은 어떤 항만 시설을 갖고 있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해운 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우리 국내 항만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여건이죠. 근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자기 국가 항만이 없는 국가입니다. 거기서 스위스의 국적의 MSC가 비록 항만은 없지만은 외국 항만을 이용해서 그런 거대한 선단의 해운업체를 구축해서 그를 통해서 스위스의 어떤 필요한 부분, 물류의 어떤 영향력,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세 번째 선사가 CMA CGM이라고 프랑스 선사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항만 쪽에 가면 머스크, 또 MSC, 또 CMA CGM 이런 컨테이너를 많이 이렇게 보실 겁니다. 또 실제 부두에 가면 그런 선박 선사의 이름을 단 선박을, 대형 선박입니다. 신항에 보면 보통 10만 톤급 이상 되는 그런 선박들을
이렇게 그 머스크나 MSC나 CMA 이름을 단 어떤 그 선살 그 선박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그 한진해운이 그 공중분해 이렇게 그 청산되기 전에는 세계 그 10위권 내에 한 뭐 6위, 뭐 7위, 필령은 8위까지 해서 상당한 어떤 그 위용과 그 위상을 가지고 운항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보면 반도 국가이고 또 이 대륙 쪽에 어떤 그 북한이라는 아직 그 장벽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루트는 항공 아니면 이 해상을 통한 그 선박인데 한진해운이라는 굉장히 그 긴 역사 속에서 저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주 규모 있는 그런 그 해운 선살 한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그렇게 유지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그 기업 뭐 어떤 문제 뭐 또 딴 여타 어떤 뭐 문제 뭐 이런 뭐 다양한 어떤 그 청산 과정에서는 뭐 문제는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굉장히 그 아쉬운 점이 많고 한진해운의 어떤 소멸은 그 대한민국의 큰 손실이다. 특히 그 수출 쪽에 수출도 하고 또 원자재 수입을 하는 우리 국가 입장에서는 그 한진해운의 어떤 그 존재. 그래서 그 이후에 뭐 현대상선하고 또뭐 몇몇 그 선사가 이렇게 뭐 SM 해운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한진해운의 일부 노선을 이렇게 인수한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한진해운의 어떤 그 위상까지는 아직 올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탑을 이렇게 쌓아 올리기는 여러분들 쉽지가 않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많은 공이 들어가는데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무너질 때는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방심하면 안 되고 또 자만심을 가지면 안 되고 그러면서도 또 묵묵히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 나간다면 어떤 뭐 문제가 생겨도 어떤 역경이 와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한진해운의 어떤 뿌리가 조금만 더 깊었어도 버텨 안 냈겠나 하는 그 생각을 제가 그 아쉬움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해운의 기능에서 보면 그 해운 산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기능에 따라서 국내 통상 그 보조 수단, 통상의 어떤 보조 수단, 뭐 통상 수출 거니까요. 그래서 대외 무역 보조 수단. 그래서 뭐 어떤 무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또 외화 수입 취득 수단 이렇게 대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수자 1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